그는 과학자로 사라졌다. 그리고 시간을 읽는 자로 돌아왔다. 상상해 보십시오. 한 남자가 세계적인 사건 4가지를 예측했고 그중 3가지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운이 좋았던 걸까요? 아니면 정교하게 짜인 서사일까요? 혹은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더 깊은 무언가가 작동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촉망받던 물리학 영재가 어떻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시간은 혼돈이 아니라 패턴을 따른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살펴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의 말에 따르면 지금 새로운 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리우밍천입니다. 중국의 명문 대학에서 수학하며 젊은 나이에 이론 물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22살에 이미 차세대 천재로 불렸고 국제 장학금과 연구 지원, 해외 진출 기회까지 보장된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그는 자취를 감춥니다. 연구를 중단하고 학술 활동을 취소했으며 동료들과의 연락도 끊었습니다. 몇 달 동안 아무도 그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후 밝혀진 사실은 그가 중국 남부의 산악지대로 들어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입자와 방정식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역사에는 반복이 존재한다고, 거대한 사건들은 일정한 흐름 속에서 되풀이된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무작위처럼 보이는 혼돈 속에도 구조가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2021년 말 그는 한 온라인 공간에 짧은 문장을 남겼습니다. 동쪽의 이웃은 굳은 곡선을 그리며 움직일 것이다. 설명은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이 시작되었고 일부에서는 초기 군사 이동 경로가 특이한 곡선을 형성했다는 분석이 나오며 그의 글을 떠올렸습니다. 단순한 해석의 문제였을까요? 그 다음 해에 그는 또 다른 문장을 남깁니다. 두 세계가 만나는 곳에서 대지가 흔들릴 것이다. 이후 튀르키예에서 대형 지진이 발생했고 그 지역이 동서문명의 교차점이라는 점이 다시 조명되었습니다. 논쟁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그는 상징적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남쪽을 향해 뾰족하게 뻗은 나라에서 지도자가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다. 이후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격변이 심화되며 권력 변화가 현실화되었습니다. 3차례의 예측과 3번의 굵직한 사건. 그의 이름은 점차 온라인 커뮤니티와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말 그는 신비로운 전통으로 유명한 한 지역에서 간견을 열었고 그 자리에서 가장 직접적인 발언을 남겼습니다. 동아시아의 다음 분기점은 한반도에서 시작된다. 그는 정치적 긴장, 외교적 균열, 새로운 지도자의 부상 가능성을 하나의 흐름으로 언급했습니다. 일본에도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체적인 날짜나 세부 계획은 없었습니다. 다만 3월이 새로운 단계의 문을 연다는 말만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3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그는 정말로 거대한 역사적 패턴을 읽어내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모호한 문장을 던져 사후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인물일까요? 인간의 뇌는 의미를 찾고 연결고리를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이미 일어난 사건을 뒤돌아보며 예언과 맞춰보는 일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동시에 역사에는 분명 반복되는 구조가 존재합니다. 경제 위기, 정치적 긴장, 국제 갈등은 일정한 축적 과정을 거쳐 폭발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는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신호를 집요하게 관찰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사실 하나는 세계가 지금 불안정한 균형 위에 서 있다는 점입니다. 지역 분쟁과 정치적 양극화, 경제적 압박과 전략적 재편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한반도가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면 그 조짐은 이미 여러 지표 속에서 나타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3번의 적중이 특별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다양한 예측을 내놓습니다. 그중 일부는 결국 맞아떨어지게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적중 횟수가 아니라 예측의 구체성과 검증 가능성입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3월이 오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작은 변화가 시작되어 시간이 흐른 뒤에야 그 의미가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모든 것이 우연의 조합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동아시아의 새로운 주기의 문턱에 서 있는 걸까요? 아니면 불확실한 시대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흥미로운 이야기일 뿐일까요? 3월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을까? 지금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새로운 예측한 대형 간견의 마지막 순간, 그는 질문도 받지 않은 채 이렇게 말하고 무대를 떠났습니다. 준비하십시오. 다음 전환점은 3월에 시작됩니다. 강당을 가득 메운 침묵은 그 말의 무게를 보여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진짜로 동요하게 만든 것은 날짜가 아니라 그가 지목한 대상이었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권력 구조 자체가 흔들리는 깊은 변화를 앞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발표 내내 그는 여러 국가를 언급했지만 한반도를 이야기할 때는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더욱 구체적이었고 더욱 단호했으며 마치 이 순간을 오래 준비해 온 사람처럼 핵심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는 예상치 못한 인물의 등장을 말했습니다. 기존 정치인이 아니라 여론조사에 오르내리는 익숙한 이름도 아닌 오랫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한 사람. 그의 표현을 빌리면 때가 무르익을 때까지 보이지 않았던 존재입니다. 그는 그 인물을 오랜 세월 감춰져 있다가 마침내 세상 밖으로 드러나는 귀한 것에 비유했습니다. 동시에 굳건해 보이던 구조가 흔들리고 묻혀있던 사실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가려졌던 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위기로 들렸고 다른 이들에게는 정화의 과정처럼 들렸습니다. 그의 설명은 거의 과학적이었습니다. 사회 역시 물리현상처럼 서서히 압력을 축적하다가 어느 순간 급격한 변화를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일도 없는 듯 보이다가 한계를 넘는 순간 전혀 다른 국면으로 들어선다는 논리입니다. 그는 바로 그 임계점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단발적 사건이 아니라 폭로와 제도적 반응 그리고 권력 재편이 연쇄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법을 집행하는 기관들이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암시했습니다. 만약 이런 변화가 현실이 된다면 그 영향은 일시적 충격에 그치지 않고 향후 수년간 정치 지형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는 남북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즉각적인 통일을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올해 안에 이전과는 결이 다른 소통이 시작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과거의 형식적인 회담이나 반복된 외교적 수사와는 다른 수십 년간 굳어있던 구조에 균열을 내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닐지라도 새로운 질서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역사적 관계가 방향을 틀기 시작하면 예전의 자리로 정확히 되돌아가기는 어렵습니다. 흥미롭게도 그는 정치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경제적 위상 변화 가능성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한국이 아시아에서 전략적 중심성을 확대하며 더 큰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시나리오였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나 지표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불안정 이후 확장의 국면에 들어설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그는 오래된 개념, 즉 순환을 언급했습니다. 국가 역시 긴장과 하락, 재정비와 도약을 반복하며 직선이 아닌 흐름 속에서 움직인다는 관점입니다. 결국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패턴을 읽는 인물일까요? 아니면 이미 드러난 흐름을 정교하게 해석한 것일까요? 우리는 지금 정치적 양극화와 지정학적 경쟁, 경제 구조 재편이 동시에 진행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변화가 온다고 말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특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3월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면 이 발언은 잊힐 것입니다. 그러나 의미 있는 변화가 감지된다면 그의 말은 다시 조명받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한반도의 역사적 전환점을 목격하게 될까요? 아니면 이미 불안정한 환경 위에 기대를 더 씌우고 있는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 전환기의 시작은 대부분 나중에서야 인식된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진짜 분기점은 달력의 하루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이 달라졌음을 깨닫는 바로 그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한때 한국은 붕괴 직전까지 내몰렸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1997년 수많은 가정이 금고를 열어 귀금속을 내놓으며 국가의 외채 상환을 도왔습니다. 2008년
세계 금융 시스템이 흔들리던 그때 한국 경제 역시 거센 충격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2020년에는 전 세계가 멈춰선 듯했고 공장은 조용해졌으며 거리는 비었고 시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세 번의 위기, 세 번의 추락. 그러나 그때마다 한국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더 단단해진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떤 분석가들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축적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한 아시아 사상가는 더욱 대담한 해석을 내놓습니다. 지난 수십 년은 단순한 불운의 연속이 아니라 역사적 도약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은 이제 회복을 넘어 주도권을 향한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고 있으며 그 전환점은 바로 지금이라고 합니다. 세계는 조용한 경쟁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영토가 아니라 반도체와 알고리즘, 에너지 기술을 둘러싼 경쟁입니다. 첨단 반도체, 산업 현장에 적용되는 인공지능, 미래 이동 수단을 바꿀 차세대 배터리. 이것들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21세기를 움직이는 핵심 동력입니다. 오랫동안 한국은 다른 나라가 개척한 기술을 빠르게 흡수하고 따라잡는 나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효율적이고 전략적이지만 선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전망은 다릅니다. 이제는 추격자가 아니라 기준을 제시하는 위치로 이동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정학적 갈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상황에서 핵심 기술을 쥔 국가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됩니다. 이러한 흐름이 이어진다면 한국은 새로운 산업 질서의 중심에 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화는 기술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보다 부드럽지만 강력한 힘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해외 시청 기록을 갈아치웠고 음악 그룹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 무대를 장악했으며 영화는 국제 시상식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른바 한류는 이미 국경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질문은 이것이 단순한 인기 현상인지 아니면 새로운 문화 축의 탄생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과거 미국 문화가 전 세계의 일상과 취향을 바꾸어 놓았듯이 한국 문화 역시 점점 더 깊은 층위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흐름이 지속된다면 그것은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장기적 변화가 될 것입니다. 한편 국제 정세는 긴장 속에 놓여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기술과 안보, 경제 영역에서 경쟁을 이어가고 있고 많은 국가는 양측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한국이 새로운 역할을 맡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워싱턴과 역사적 동맹을 맺고 있으면서도 베이징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국가는 대화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분단과 긴장의 역사를 경험한 한국은 갈등의 비용을 잘 알고 있으며 이는 외교적 감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균형을 유지한다면 지역의 안정장치로 기능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나라의 부상은 주변의 구조에도 변화를 일으킵니다. 일본은 고령화, 높은 국가 부채, 지진 위험이라는 구조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2011년의 대지진은 자연재해가 어떻게 경제와 정치 전반을 뒤흔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고도로 산업화된 사회에서는 한 번의 충격이 글로벌 공급망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중요한 것은 공포가 아니라 취약성을 인식하는 일입니다. 동시에 일본이 보여준 회복력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재건의 경험은 그 사회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리고 시선은 다시 중국으로 향합니다. 거대한 경제 규모를 가진 중국은 성장 둔화, 인구 구조 변화, 부동산 부문의 재조정, 서방과의 전략적 경쟁이라는 복합적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자국의 미래를 말할 때는 누구라도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대한 전환기에 놓인 국가의 앞날을 단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과연 중국은 새로운 성장 모델을 구축하면서도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특정 국가의 부상만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 질서의 재편을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기술과 문화에서 확장하는 한국 구조적 도전에 대응하는 일본 방향을 재설정하려는 중국, 새 이야기는 서로 얽혀 있습니다. 미래는 직선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위기와 적응, 그리고 재창조의 순환 속에서 형성됩니다. 지난 수십 년이 가르쳐준 것은 예측이 곧 운명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대비하라는 신호일 뿐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아시아의 리더십이 등장하는 장면을 보게 될까요? 아니면 더욱 복잡한 균형의 시대로 들어서게 될까요? 다음 10년은
우리가 알고 있던 권력과 영향력의 지형을 완전히 바꿔 놓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한 간견이 단순한 분석을 넘어 공기 속 긴장감으로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일이 한 아시아 연사가 자국인 중국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했을 때 벌어졌습니다. 그는 역사적 순환에 대한 대담한 해석으로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고 직접적인 비난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선택한 비유는 청중을 얼어붙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멀리서 보면 무너질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구조도 가까이에서 보면 이미 내부의 마모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중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 및 군사 강국 중 하나입니다. 글로벌 영향력은 분명하며 인프라, 기술력, 무역 네트워크는 국제 무대에서 견고해 보입니다. 그러나 모든 강대국은 주기를 겪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분석가들은 중국 부동산 시장의 둔화 신호를 지적해 왔습니다. 비어있는 아파트 단지, 중단된 개발 프로젝트, 과도한 부채를 아는 기업들. 부동산은 가계 자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부문이 흔들리면 영향은 건설업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금융기관과 투자자, 그리고 수많은 가정으로 파급됩니다. 자산 가치가 하락하면 경제적 충격뿐 아니라 심리적 충격도 발생합니다. 또 다른 민감한 영역은 청년층입니다. 청년 실업 문제는 반복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든 졸업장이 곧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하지 못할 때 단순한 통계를 넘어선 집단적 좌절감이 생겨납니다. 과도한 경쟁을 거부하거나 성공의 기존 공식을 의문시하는 문화적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세대가 성공의 정의를 재검토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단순한 경제 현상이 아니라 문화적 전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경제가 둔화될 때 권력 내부의 긴장도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 개편이나 부패 척결 운동이 강화되는 시기 역시 이런 국면과 겹치곤 합니다. 이것이 곧 붕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전환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환은 대부분 조용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처럼 보일까요? 연사는 정치와 경제의 변화가 더 큰 자연적 역사적 주기와 맞물릴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과거 거대한 분화를 일으켰던 백두산 지역의 지질 활동, 점진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지구 자기장, 그리고 약 11년 주기로 반복되는 태양 활동의 극대기를 언급했습니다. 과학적으로 이러한 현상은 실제로 관측되고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상징적 해석도 덧붙였습니다. 자연의 에너지가 강해지는 시기와 사회적 격변이 역사적으로 겹친 사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학문적 합의라기보다 해석적 가설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인간 사회 역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더 큰 리듬을 따르는 것일까요? 또 다른 관점은 지정학적 축의 이동 가능성입니다. 수세기 동안 세계 질서의 중심은 서구에 있었지만 최근 아시아는 기술과 경제, 문화 영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혁신을 통해 존재감을 키우고 있고 중국은 내부 균형을 재조정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일본은 구조적 도전에 직면하면서도 회복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적 재편의 흐름일 수 있습니다. 연사는 연초 몇 달을 변화의 단계로 비유했습니다. 미묘한 신호, 긴장고조, 전환점, 그리고 새로운 구조의 가시화. 그러나 우리는 비판적 사고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예측은 경고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구체적 데이터와 분석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역사적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과정입니다. 핵심 질문은 위기가 올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구조적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일지도 모릅니다. 거대한 시스템은 갑자기 붕괴하기보다 조정되고 재구성되며 새로운 형태로 진화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불안정이 사실은 새로운 질서의 출발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팬데믹과 지정학적 긴장, 기술혁명과 기후변화가 교차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신호를 무시하는 것도 극단이고 과도한 공포에 빠지는 것도 극단입니다. 균형 잡힌 시각으로 관찰하고 분석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역사는 부드러운 주기와 격렬한 주기가 교차하며 전개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시아는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것은 강대국의 자연스러운 진화 과정일 뿐일까요? 현재를 이해하는 것은 미래를 해석하는 첫걸음입니다.